행록 3장 26절. 상제께서 섣달에 원평에 와 계셨을 때에 박재빈이 전라도 전주에 출두하고 군수 권직상이 파직될 것이란 소문이 떠돌므로 김병욱도 전주 군장교에 있는 신분으로서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여 상제를 찾아뵙고 걱정하니 상제께서 근심하지 말라 무사하리라고 일러주셨도다. 며칠 후에 박어사가 전주부에 들어섰으나 그의 면관비운이 전주부에 내려오므로 상제의 말씀대로 일은 무사하였도다. 행록 3장 27절. 상제께서 을사년 김보경의 집에서 종도들에게 소시에 지은 글을 외워주셨도다. 울레 중석 화산원 장득 척추고 목추 상심현포 청안국 석골 청산 수락추 천리오정 고도원 만방춘기 일광원 시절 화명 3월후 풍류주 새백년진 풍상연력 수직이 호의 부유하드간 리구정 만리산하우 공덕 천문 1월처 또 하나를 외우셨도다. 4.5 세무 현관 설령 생유학사 학생 2.30 불공명자 손입서 방출석사. 행록 3장 28절. 상제께서 을사년 봄 어느 날 문공신에게 강태공은 둔 72둔을 하고 음양둔을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둔까지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3장 29절. 상제께서 금산면 용화동의 주막에 들르셔서 술을 잡수시려고 하였으나 술이 없었기에 술을 빚었던 항아리에 물을 부으시고 손으로 저으신 후에 마시고 또 종도들에게도 나눠주시니 그 맛이 꼭 본래의 술맛과 다름이 없었느니라. 이 일은 병오년 정월에 있었도다. 행록 3장 30절. 김갑칠이 친산을 멸례하려고 모든 기구를 준비하였더니 상제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멸례하여 주리라 하시고 준비한 모든 물품을 불사르시고 난 뒤에 그 재를 앞내에 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시니 갑칠은 이상한 기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치는 것을 보았도다. 행록 3장 31절. 상제께서 어느 날 유찬명과 김자연 두 종도를 앞에 세우고 각각 만인십만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연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하라. 치천하는 연 50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6명씩 포덕하라고 이르시고 또 내가 태을주와 운장주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욱의 액을 태을주로 풀고 장효순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3장 32절. 상제의 부친께서 이에 월 7월 초에 동곡에 가서 상제를 찾으니라. 부친은 형렬의 안내로 인피 군둘리 김성화의 집에 인도되었으나 며칠 전에 군항으로 떠나 상제께서 계시지 않았으므로 다시 뒤를 쫓아 군항에서 상제를 배웁게 되었도다. 그러나 상제께서 군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오니 속히 돌아가심이 좋을까 하나이다고 말씀하시니 그 이튿날에 집으로 되돌아가고 상제께서는 군항에 월여를 머무시다가 익산 만중리 정춘심의 집으로 가셨도다. 행록 3장 33절. 상제께서 병오년 월 10월 어느 날 예수교당에 가셔서 모든 의식과 교의를 뭉견하시고 좋게 취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3장 34절. 상제께 기명렬이 많은 사람이 상제를 광인이라 하나이다고 고하니라.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거짓으로 행세한 지난날에 세상 사람이 나를 신인이라 하더니 참으로 행하는 오늘날에는 도리어 광인이라 이르노라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3장 35절. 상제께서 정민년에 원일에게 내가 4월 5일에 태인으로 갈 터이니 내가 먼저 가서 사관을 정하고 기다리라고 이르시고 원일을 보내셨도다. 상제께서 이튿날 고부 갱망리의 주막에 이르러 형렬에게 나는 이곳에서 자고 갈 터이니
내가 먼저 태인에 가서 원일이 정한 사관에 자고 내일 이른 아침에 태인 하마가에서 나를 기다리라 하셨도다. 형렬이 원일을 만나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그곳에 이르니 마침 장날이므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였도다. 행록 3장 36절. 상제께서 이곳에서 형렬을 만나 그를 데리시고 한산 객주집에 좌정하시고 원일을 부르셨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병력을 쓰리라 하시니 그는 말씀에 조차 술을 올렸도다. 상제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계시다가 술을 드시니 여태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병력이 크게 일어나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인에 유숙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이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침에 갱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에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 할미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온이 불행하여 어젯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르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인이라고 대답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2년이요.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1000년이라. 1000년을 무시하여 인도를 폐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오늘 내가 병력으로서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병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 행록 3장 37절. 정읍사람 차경석이 정민년 월 5월에 처음으로 상제를 배할하였느니라. 이때 상제께서는 용암리 수침막에 머물고 계셨도다. 그는 원래 동학신도였으나 일진의 전주 총대를 지낸 사람이라. 그는 전주 재무관과의 소송관계로 정읍에서 전주로 가던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용암리 주막에 들렀는데 이때 상제께서도 김자형과 몇 종도를 데리고 이 주막에 들르셨도다. 경석은 상제의 의표와 언어 동작을 살피고 그 비범하심을 알고 예를 갖추어 말씀을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를 태연히 대하시니 그는 여쭈어 말하기를 무슨 업을 행하시나이까 하니 상제께서 웃으시면서 의술을 행노라고 말씀을 건네시고 술을 드셨도다. 그러시다가 상제께서 개탕 한 그릇을 그에게 권하시니 그가 받은 뒤에 그릇에 벌 한 마리가 빠져 죽거늘 경석이 수저를 멈추고 혹 상서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 망설이고 있는 것을 상제께서 보시고 벌은 규모 있는 벌레니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속으로 감복하는도다. 그는 상제께 서류를 꺼내어 보이면서 그 곡절을 여쭙고 세 사람이 모이면 관장의 송사를 처결한다 하온데 선생님께서 판단하여 주소서 하고 상제를 시험코자 답을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의 곡직은 여하간에 원래 대인의 일이 아니라 남자가 마땅히 활인지기를 찾을지언정 어찌 살기를 띠리오 하시니 경석은 더욱 위대하심에 경복하여 곧 소송 서류를 불사르고 사사하기를 청하면서 머물고 계시는 곳을 묻는도다. 이에 상제께서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 무가객이다고 하시니라. 경석은 머물고 계시는 곳을 모르고 헤어지면 다시 배할할 기회가 없을 것을 짐작하고 날이 저물어 상제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기다려 그 뒤를 쫓으니라. 닿은 곳이 용암리 물방아집이니라. 경석은 그 식사와 범절이 너무 조촐하여 한시도 견디기 어려워하였도다. 행록 3장 38절. 경석이 그 물방아집에서 열흘 동안 묵으면서 상제께 정읍으로 가시기를 간청하였으되
상제께서 응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능욕하시기도 하고 구축도 하여 보셨느니라. 그래도 경석은 끝끝내 떠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서 그럼 내가 나를 꼭 따르려거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내가 하라는 일에만 전력하여야 할지니 너의 집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월 초하루 6월 1일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러면 함께 가리라고 이르시니 그는 곧 돌아가서 가사를 대략 정리하고 그 날짜에 용암리에 다시 와서 상제께 배하라고 정읍으로 가시기를 또 청하는도다. 상제께서 불응하시다가 사흘 후에 허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이 잠기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헤엄쳐서 겨우 발목이 닿는 물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깊은 물로 끌어들이려 하는도다고 하셨도다. 행록 3장 39절. 훗날에 상제께서 경석을 보시고 너는 강령을 받아야 하리라 하시고 원앙정기 네아바신의 글귀를 읽게 하신 후에 문을 조금 열으시니 경석이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방성대곡하는지라 상제께서 일각쯤 지나서 울음을 그치게 하셨도다. 행록 3장 40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명월천강 심공조 장풍 파루기 동구 라고 하셨도다. 행록 3장 41절. 상제께서 그 후 경석에게 너의 선묘인 구월산 금반사치의 혈음을 옮겨와야 되리라고 명하시고 고무에게 북을 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혈음은 반드시 장풍을 받아야 발하리라 하셨도다. 이때 2도 3의 아우 장풍이 문득 들어오거늘 고무가 북채를 잠깐 멈추고 장풍이 오느냐고 인사를 하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이제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3장 42절. 상제께서 어느 날 2도 3에게 글 석자를 부르게 하시니 그가 천지인 석자를 불렀더니 상제께서 천상무지천 지하무지지 인중무지인 하척이 라고 그에게 읊어주시니라. 행록 3장 43절. 어느 때 고양이를 보시고 취령미온 전신모 난심상제 불경인 신뢰 성국삼천리 안변서 1012시 라고 지으셨도다. 행록 3장 44절. 월 6월 어느 날 신경원이 태인에서 사람을 급히 보내어 순검이 날마다 저의 집에 와서 상제에 계신 곳을 묻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도다. 상제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급한 일로 오는 사람이 도중에서 지체하다가 늦어진 것은 무슨 일이뇨 꾸짖으시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오는 길에 당화주역으로 운명을 비판하는 자가 있으므로 잠깐 지체되었사오니 용서하소서 하니 상제께서 곧 글을 써주시며 이 글을 경원에게 주고 보고 난 후에 곧 불사르라 이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니라. 천용으로 지박 즉 필유만 방지원 지용수토 지박 즉 만물지원 인용덕화 지박 즉 필유만 사지원 천용지용 인용 통제어심 심야 자기신지 추기야 문호야도로야 왕내 개패 추기출입 문호왕내 도로신 혹유선홍 유학 선자사지 악자계지 오심지 추기 문호도로 되어 천지. 행록 3장 45절. 상제께서 태인 김경연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시다가 평상시와 달리 좁은 길로 그곳을 떠나셨도다. 읍내에 무례한들이 모여서 강증사는 요술로서 사람을 속이니 우리가 혼을 내어주자고 음모하고 상제께서 떠나실 때를 기다려 습격하려고 길가에 매복하였으나 상제께서는 미리 아시고 다른 좁은 길을 택하신 것이로다. 행록 3장 46절. 김덕찬의 누이 동생 집에서 묘제가 있었던 바 덕찬이 상제께 냇가에 가셔서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상제께서 나의 술을 먼저 마시라 하시니 그가 무슨 술이옵나이까고 여쭈니 좀 기다려보라 하시니라. 얼마 후에 공우가 삶은 닭과 술을 가져와서 상제께 드리니 이에 덕찬이 감복하여 술을 마셨도다.
행록 3장 47절. 상제께서 정민년 10월 어느 날 경석에게 돈 30냥을 준비하게 하신 후 이것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이라 하시면서 어떤 법을 베푸시고 계분수사 파봉 수무이산 금회계 제월 담소지광란 활계 경청권 행장옥수간 소신구문도 비투반이란 이라는 시를 읽어주셨도다. 행록 3장 48절. 상제께서 김영렬을 보고 페이다 구순금갑 태옥무원사 철성 을 외워주셨도다. 행록 3장 49절. 또 상제께서 이에 겨울에 그에게 잘 기억해두라고 이르시면서 시를 외우셨도다. 처세유익이 강강시화기 발언 상용룰 당임사당여치 급지상사완 안시불망위 생일생 종착의 징계호남아. 행록 3장 50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맹자한 절을 일러주시면서 그 책에 더 볼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천장강대 임어사이냐 필선노기심지 고기근골 아기체 부궁핍 기신행불란 기소위 시고동시민성증이 기소불능